미국 뉴욕 매트를 비롯한 모마, 구겐하임 등 여러 미술관 투어를 우리 전원경 교수님의 해설과 저의 맨하탄 가이드와 더불어서 금융 전문가들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어디서도 볼 수 없던 뉴욕 파이낸스 앤 아트 투어.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대체할 수 없는 정통 경제방송 박근영의 데일리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3월 13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종가 무렵, 그러니까 오전 한 10시, 11시 이후부터 주가지수 선물이 하방 쪽으로 완벽하게 계속 한 방향으로 그냥 밀렸습니다. 종가까지 다소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 물론 오늘은 만기일이라는 특별한 그것도 있었지만,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외에 외생 변수가 하나 생기면서 아마 막판까지 시장을 좀 누른 이슈가 또 있었다 볼 수 있겠죠. 요즘에는 변동성이 아주 참 큽니다. 한 방향으로 계속 오르면 또 한 방향으로 계속 가고, 또 빠지기 시작하면 오늘같이 오전에 괜찮은 모습을 보이다가 또 한 번에 눌러내리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참 어떨 때는 좀 답답하기도 하지만 변동성이 좀 크다는 점이 그 이전보다는 조금 더 특징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보다는 상당히 좀 상대적인 강세는 또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정도로 판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섹터별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코스피는 23.24포인트 상승 출발 보였습니다. 어제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았고, 오늘 시초가도 일단은 상승 쪽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분위기가 2600포인트 이제 넘어서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었는데, 이 종가 무렵에는 조금 아쉬운 종가가 마무리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에는 반도체와 소부장 상승 출발을 했고요. 그 외에도 양자암호나 전선, 전력설비, 방산우주항공, 조선과 조선기자재, 유리기판, 은행증권, 가상화폐, 인터넷, 원전 등 강세 출발 보였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관세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지만 예상치를 하회한 소비자 물가가 침체 우려를 완화했습니다. CPI가 어제 밤에 발표됐는데 생각보다 기준점보다 조금 더 완화되면서 예상치를 하회했죠.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면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비 0.2% 그리고 전년비 2.8% 상승했습니다. 핵심 소비자 물가도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히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고, 특히 항공 관련된 쪽이 상당히 지난번에 많이 올랐었는데 그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CPI를 놓고 본다면은 지금은 상승률이 둔화됐죠. 1월에 0.47%에서 2월에 0.2%로 바뀌었고, 식료품 가격 안정이 됐습니다. 식료품 상승률이 0.46%에서 0.01%로 줄어들었고, 휘발유 가격도 하락했습니다. 1월이 1.75%에서 2월이 마이너스 0.96%로 줄어들었고요. 전기와 가스비 급등은 했습니다. 전기료가 1.02%에서 가스비 2.54% 상승을 했죠. 최근에 캐나다 쪽에서의 전기료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생 변수가 좀 있습니다. 천연가스도 가격이 좀 올라가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상승세 보였고요. 중고차 가격 상승 둔화가 나타났습니다. 1월에 2.19%에서 2월에 0.88%로 하락을 했고요. 주거비 상승도 다소 좀 둔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1월에 0.37%에서 2월에 0.28%로 줄어들었고, 교통 서비스도 가격 하락했죠. 1월에 0.50%에서 2월에 마이너스 0.81%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를 보여드리면, 클리브랜드 연은의 나우캐스트가 3월 헤드라인 CPI 전월비를 0.01%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비 추정치는 2.47%로 추정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지금 일부 채권 전문가들이 이제 리포트를 좀 보면 아마 4, 5월 정도까지는 이러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하향 추세대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보는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다시 조금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관세 이슈라는 여러 가지 이슈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모르겠지만, 당분간 몇 달, 한두 달 사이에는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그림이 일단 나타날 것으로 국내 시장에서도 리포트가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점. 그러면 여러 가지 CPI나 인플레 지표 같은 것들이 조금은 좀 안정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당장은 좀 볼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자,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되고 캐나다는 EU에 보급 관세 부과 대응 예고를 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M7이 애플 제외한 전 종목이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 AI 인텔리전스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의 뒤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부 투자 의견이 약간 좀 하향 조정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플러스 7.6%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도 6.4% 급등을 했고 인텔 신규 CEO 선임 소식에 또 시간에서 급등을 나타내기도 했죠. 10% 이상 시간에서 급등을 나타냈습니다. 테슬라는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방어를 해줬죠. 예, 일론 머스크에 대한 공격은 이렇게 약간 굉장히 전쟁과 비교하면서 그런 공격은 마땅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 외에도 새로운 모델 5인가요? 예, 모델 관련된 새로운 신차를 구매하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빨간색 그 테슬라 차량을 한 대 직접 구매하기도 했죠. 거기 타면서 또 일론 머스크와 브로맨스를 상당히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연출을 의도적으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방어를 해주려는 그런 이야기도 한 것 같고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미국 경기 우려가 완화되면서 대부분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차익 실현이 있었던 산업재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고 뚜렷한 순매수 주체는 부재했습니다. 현물 기관 단독 순매수가 장중에 나타났었고요. 외국인들은 선물 2거래일 연속 순매수로 대응을 했지만 오전 들면서는 포지션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죠. 미국의 빅테크 반등과 저가 매수 유입에 한국 주식시장도 위험자산 선호 지속되는 흐름이 오전까지는 나타났습니다. 상법 관련해서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한다는 보도가 나왔고 처리가 됐죠. LS 등 지주업종 레이팅 기대감의 강세를 보였고요. LS는 일부 이제 지분 이슈가 좀 있었죠. 지분 취득과 관련된 다른 쪽에서의 지분 취득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LS 관련된 부분들은 일부 그런 이슈도 역시 영향을 미쳤다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법 관련된 이슈가 또 있다 보니까 오늘 금융주라든지 이런 쪽도 플러스권으로 마무리는 됐습니다. 반도체는 D램, DDR5가 트렌드 포스 쪽에서 가격 반등 추세가 지속된다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딥시크 증장에 중국 쪽의 수요가 또 늘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방사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캐나다 그래서 K9 자주포 제안했던 보도인데 결국 그 미국과 관세 갈등을 갖고 있는 캐나다가 미국산 제품보다는 우리나라 한국 제품으로 좀 선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한국 쪽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를 캐나다 쪽으로 구입하도록 제안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산주 오늘도 신고가가 다수했고 특히 현대 로템이 눈에 띄게 급반등을 내면서 10만 원권 이상 다시 현대 로템이 올라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 예상치 하회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감소됐습니다. 다음 주에 GTC 2025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가 있는 것 같고요. 반도체 추가 반등 여부도 주목이 됩니다. 자, 트럼프가 4월 2일 관세 시작 전까지 유연성을 유지하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협상 카드로 사용하겠다는 뜻인데 역시 관세 자체보다는 협상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을 지켜본다는 것이고 관세 협상 우호적으로 진행이 만약에 된다면 현재 관세 우려가 경감되고 주식시장도 역시 반등이 가능하다는 여러 가지 똑같은 그런 식으로 시장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둔화 위험 신호가 회복되면서 일부 제약바이오, 특히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오늘 이슈가 나타나면서 장중 5%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개별 이슈에 선별적 주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알테오젠이 머크의 할로자임 특허 무효 심판 제기 소식에 일단은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HBL 그룹주는 차주 FDA 승인 최종 시한에 변동성 확대되는 반면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는 FDA 승인 기대감에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양자 컴퓨터 관련된 테마도 GTC 2025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 발표 예정 때문에 긍정적인 흐름이었고요. 한미 합작 우주 망원경 발사 성공 소식에 우주항공주도 같이 덩달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5장에서 한화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엔화도 강세가 환율 쪽에 나타났고요. 이렇게 엔화가 강세 나타나면서 달러엔 환율이 147엔대까지 하락했고 원화도 약세 압력이 강해지면서 오전 중에 1449원대로 하락했던 달러 원 환율도 오후 중에 1450원대 중반까지 반등하기도 했습니다. 중화권 증시도 개장 이후 하락하면서 코스피 약세 압력을 더하는 모습이 오후에 나타났다 볼 수 있습니다. 주가지수 선물은 한 11시 정도 이후부터 한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계속 끝까지 밀었습니다. 엔화 변동성이 확대된 요인으로서는 BOJ 우에다 총재의 발언에 영향을 미쳤고요. 우에다 총재는 오늘 참의원 재정금융위원회에서 출석하면서
강한 임금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질 임금과 소비의 개선이 예상된다고 응답을 했고 최근 고용시장 동요에 대해서는 임금과 물가 정체를 전제로 임금 관행이나 사고방식이 변하고 있고 이러한 변화는 2% 물가 목표 실현에 중요하다고 언급을 하면서 로이드 통신은 최근 이코노미스트 설문에서 대다수 인원이 7월에 BOJ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일본 경기 개선에 대한 우에다 총재 발언이 BOJ의 매파적 기조에 대한 경계심을 다소 좀 시장에서 자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시장이 밀린 이유가 여기에도 일부 있다는 것이죠. 다만 이제 섹터별로 본다면 방산업종이 일부 강세였는데 최근에 유럽 방위비 증액 모멘텀 지속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캐나다의 K9 제한 소식에 상승을 했고요. 현대로템이라든지 한국항공우주 등 방산업종 동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제 장중에 LIG 넥스원이 최근에 어제와 더불어서 약간 외국인 수급이 별로 좀 좋지 못한 모습이 LIG 넥스원이 나타났고요. 게임 업종은 강세였습니다. 신작 출시 기대감 바탕으로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는 종목이 있었는데 종목 가운데서는 컴투스, 넷마블, NC소프트 등이 상승세가 장중에 나타났고 그리고 아이폰 관련주는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AI 시리 업데이트 지연 등의 이유로 아이폰 판매 둔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LG노텍이 꽤 많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삼성 SDI와 덕산 네오룩스 등도 약세 국면이었습니다. 한편 이제 중국의 소비주도 약세였는데 파라다이스나 롯데관광개발 등 여행, 레저 업종이라든지 LG 생활건강, F&F 등의 약세가 나타났는데 CNC 인터내셔널이나 그 다음에 오늘 실리콘2 이런 종목은 그래도 장중에 급반등이 나타나면서 상당히 뭐 개별적으로 주가가 화장품 섹터 내에서도 개별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징주로서는 호반건설 쪽에서 LS 지분 인수 소식이 이제 나오면서 LS가 급등했고 LS 관련주들이 더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업종 상승 탑3로는 운송장비와 부품, 증권과 일반 서비스가 상승한 반면 업종 하락 바텀 3는 금속과 섬유의류, 보험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 닥터 K님도 마찬가지고 말씀 주시는 게 오늘 미국장 빠지겠죠? 선물이 많이 빠졌다던데 아닌가요? 말씀 주시는데 장 중간에 미국 선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아마 그 영향도 한국 시장이 오늘 오후장에 계속 밀린 것이 만기 영향도 있을 수도 있고 아까 일본의 여러 가지 우에다 총재 이야기도 있을 수 있으면서 환율이란지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그 외에 한 가지 매크로 관련된 이슈가 뭐가 있었느냐. 자, 미리세증권에서 오늘 오후장에 이와 관련된 코멘트를 잠깐 짧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하원에서 간신히 통과되었던 임시 예산안이 상원 통과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미국에서 부각이 됐다고 알려집니다. 이것이 이제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미국 시장의 선물을 좀 많이 급격하게 갑자기 뺀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미국의 시간의 선물이 상승하다가 많이 빠졌죠. 장중에 낙폭이 컸었고요. 그 여파로 한국 증시도 일부 하락 전환했다고 일부 분석을 했습니다. 정부 폐쇄가 진행되면 현재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기 불안 요인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미국 시장 선물을 이렇게 강하게 뺀 이유가 아닌가라고 일단은 장 막판에 미래지증권에서 이제 언급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도 결국은 시장에 대해서 오늘 한국 시장에도 영향을 같이 좀 오후장에 준 것이 아니냐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될 수도 있겠다. 이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물이 많이 빠진 것은 이 이유가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그 이유를 좀 찾는 분들이 꽤 많으셔서 간단하게 언급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 참고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부 불안불안합니다만 과거에 이제 셧다운 이슈들은 그렇게 오래 안 갔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안불안해서 가격이 빠지면 시장은 항상 좋은 매수 기회가 됐다는 점도 잘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시장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역시 이제 반도체인데요. 지난밤 뉴욕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 마감을 했죠. 미국의 물가지표 둔화 속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되면서 빅테크가 꽤 올라왔습니다. 엔비디아가 6.43%, AMD가 4.16%, TSMC가 3.63%,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7.4%, 인텔이 4.55%, 브로드컴이 2.18% 상승했습니다. 특히 인텔이 TSMC가 엔비디아, AMD, 브로드컴 등의 인텔이
파운드리 사업을 운영하는 합작 회사 설립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장 마감 후에는 신임 CEO로 리프 탄을 선임했다 발표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세를 기록했죠. 제가 TSMC와 인텔에 관련된 이슈는 어제 제가 방송하면서 이렇게 잠깐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뭐 일부에서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부에서는 그게 사실이 아닌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분명히 있다고 제가 언급을 드렸었고요. 또한 신임 CEO를 선임한 게 어느 정도 또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 시간에서 인텔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급등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현지 시간으로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세계 최대 AI 컨퍼런스인 GTC 2025를 개최를 합니다. 이번 GTC 2025는 최근 등장했던 저비용 AI 모델인 딥시크로 인해 AI 투자 효율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은 그런 시점을 볼 수 있겠고요. 젠스랑 CEO가 기조연설에서 엔비디아 가속 컴퓨팅 플랫폼이 AI,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 클라우드 기술 등 새로운 기술 혁신을 어떻게 선도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충남 천안 패키징 공장을 한 달 만인 이번 주 초에 다시 방문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아마 뭐 HBM3E가 될지 아니면은 HBM4가 될지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엔비디아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삼성전자 천안 캠퍼스를 방문해 패키징 공정 오디트를 진행했고요. 이는 지난달 초 실사위에서 한 달여 만으로 HBM3 콜 테스트를 준비를 위한 방문이라는 관측이 시장은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올해 들어서 범용 반도체 가격이 반등할 조짐이 나타나면서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다. 이것은 최근에 제가 자료를 통해서 또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좀 이따가 자료를 또 보여드릴게요. 시장 조사 업체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전일 기준 DDR5 16GB 4800, 5600 제품의 평균 현물 가격은 5.05달러로 한 달 만에 6.47% 증가했고요. 현물가 상승 추세에 힘입어서 지난달 말 기준 DDR5의 고정 가격도 3.8달러를 기록하면서 10개월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어제도 아마 보여드렸던 자료 같고요. 또한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3분기에나 낸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을 했었지만 미국 샌디스크가 다음 달 모든 낸드 가격 제품의 가격을 10%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초 예측보다 빨리 시장의 가격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다시 분석을 바꾸었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쪽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표 보여드리겠습니다. DRAM Average Spot Price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퍼센테이지가 나오고 있죠. DDR4 16GB 밑에 쭉쭉 나옵니다. DDR4 8GB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렌드 포스 자료이고요. 각각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하고 있는지 나오고 있고, 자,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낸드 쪽입니다. 낸드 Average Spot Price인데요. 이것도 256메가 뭐 이렇게 나오는 쭉쭉 가격마다 품종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메모리 현물 가격 업데이트를 해보면 낸드 웨이퍼 가격 상승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인상을 예상하고 있는데 DRAM 같은 경우는 현물 시장이 SK 하이닉스 DDR5 제품에 대한 강한 수요를 보이고 있고 DDR5 공급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나타나고 있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용량의 낮은 가격의 제품은 전반적인 시장에서 매수 심리가 다소 강한 가운데 매수 주문이 접수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한투증권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 AI 서버 밸류체인 합산 매출 YOY 증감률이 이제 푸른색으로 나타나고 있고, 아래쪽에 검은색도 이외 기업의 합산 매출 YOY 증감률입니다. 그래서 이구환신 효과로 성장률 차이가 축소되고 있다. 2월달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AI 쪽과 넌 AI 밸류체인 기업들의 성장률 차이가 축소되고 있고 레거시 쪽에 대한 부분도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즉 3월 들어서 IT 하드웨어와 반도체주 주가가 계속 좋지 않았던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에 관세와 대중 제재 등의 외부 불확실성이 확대된 원인이 가장 컸는데, 바텀 업장에서는 이구환신 정책에 따른 세트 판매량 증가와 관세 회피를 위한 사전 빌드업 수요 증가 때문에 수요 회복의 시그널이 조심스럽게 관찰되고 있고, AI 투자 모멘텀 역시 강력하게 지속되고 있음을 대만 기업들의 2월 실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1분기 계절적인 비수기가 끝나가고 있고 정책 효과로 재고 소진이 앞당겨지면서 2분기부터 DRAM 계약 가격 반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AI 투자 모멘텀, 특히 이제 스페셜티 HBM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좋은 건 맞고 그 외에 상대적으로 부진하게 생각했던 레거시 제품들도 반등세가 상당히 의미 있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뷰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반도체를 2분기에 좀 더 반도체 쪽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모습들이 아마 기존의 주도 업종이 방산, 조선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차츰 만약에 스타일이 변화되면서 2분기 이후에 IT 반도체 쪽에 주도 섹터로서의 어떤 역할이 좀 더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접근 분석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의도 바닥에서도 약간 그런 의견들이 일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증권에서도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냈고요. 샌디스크가 마이크론의 낸드 가격 인상 언급을 했다는 점을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0일 날 마이크론이 낸드 가격 인상을 언급을 했고요. 샌디스크도 낸드 수급 밸런스가 안정화되고 있고 조만간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가격 인상 이야기를 했죠. 자, 전반적으로 봐서는 전반적으로 지난번 2월 11일 날 하나증권에서 리포트를 내면서 이때에는 레거시 조기 안정화 가능성에 대해서 보고서에서는 아직 메모리 가격에 대한 인상에 대해서 2월 11일 날 리포트에서는 아예 그런 말이 없었거든요. 언급이 아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났는데 지금은 낸드 가격 소식이 전해진 상황인데 예상 대비 낸드 업황에 훈풍이 부는 이유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의 선제적인 감산 효과, 스마트폰 채널의 재고 축소가 지목이 되면서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한 달 만에 리포트에 다시 언급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레거시 메모리와 낸드 관련 업체들의 양호한 주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낸드 글로벌 3위 업체인 키옥시아가 지난 1개월 동안 주가 상승률이 약 46%에 달할 정도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윈드온 같은 경우는 44% 정도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난야 같은 경우도 45% 주가 급등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대만 업체들의 월별 매출액 흐름은 난야가 1월에 전년 동월 대비 29% 감소를 했었고요. 2월에는 26% 감소하면서 감소폭을 축소시키고 있고 우리가 윈본드 같은 경우는 1월에 5% 감소, 2월에는 2% 증가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만 업체들의 매출액 흐름이 마이너스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하락폭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만으로도 주가가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윈본드 같은 경우는 44%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난야 같은 경우는 45% 주가가 상승을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가격 인상이 진행 중에 있고 3분기에도 가격 상승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간 낸드 수급이 계속 타이트하면서 레거시 관련된 부분에서 낸드 서플라이 체인 관련된 주가 움직임, 레거시 디램 업체인 난야의 주가 움직임을 통해서 레거시 메모리의 조기 안정화 가시성, 그리고 이쪽과 관련된 주도 업종으로서의 부각이 될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게 역시나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대부분 주가는 부진한 편인데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이엔드 메모리에 대한 실적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 움직임이 약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SK하이닉스 이야기 될 수 있는데 다만 레거시 디램이나 낸드 업황 예상보다 이런 식이 안정화되면 역시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 관련해서 역시 상승 기조에 동반하지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거시 제품에 대한 상승폭이 나타난다면 아마 이런 부분에서 주가에 대한 상승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확실히 좀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가 상승폭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방향 자체가 지금 레거시 제품까지 올라오는 국면에서 대만 업체들의 상승폭을 생각한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역시 지금이 아마 비중 확대의 기회가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리포트를 썼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증권에서 고객사 재고 감소 이후에 2일부터 러쉬 오더가 목격되고 있다. 그러니까 좀 급하게 지금 뭔가 오더가 들어오고 있다는 하는 것 같은데 아마존, 델 등에서 서버 고객사들의 디램 주문을 대폭 늘리고 있고 그다음에 피슨, 그다음에 이제 에이데이터 등의 주요 모듈 업체들이 대규모 낸드 주문을 주었다라고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만 업체, 모듈 업체들이 23년도에도 낸드 가격 저점에서 대규모로 낸드를 구매하면서 성공적인 시세 차익을 거둔 바가 있는데 가격 반등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있는 것으로 삼성증권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샌디스크가 4월 1일부터 낸드 가격을 10% 인상한다는 것이
결정적인 이전표가 되었고요. 이전 DDR5에 이어서 LPDDR5까지도 2분기 상승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구 안심과 관세 인상 우려가 불을 지폈다 보는데, 어쨌든 공급 조절도 적절하게 유지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질문은 삼성증권이 이렇게 던집니다. 반등하나요? 이런 질문에서 언제까지 가격이 좋을까요? 라고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지속성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수 있는데, 재고 빌드업이 가장 중요한 드라이버고, 커머디티 비관론이 2분기 내내 더욱 낙관적인 방향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이익도 상향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사이클의 중심인 AI를 또 무시할 수 없고요. HBM의 추가 성장 전망 없이 커머디티 사이클의 랠리가 지속 오래될 수는 없다고 보면서 하반기에는 back to AI로 또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AI 가속기와 HBM 테마의 수혜가 소수 업체에게 몰렸다면 커머디티 수혜는 모든 참여자가 수혜주로 퍼질 것으로 된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증권에 따르면은 중소형주로서는 유진테크, 하나머티리얼즈, 한솔케미칼, 솔브랜드 등이 눈에 띈다고 언급을 했고요. 대형주는 역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긍정적으로 접근하자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거기다가 그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수급 이슈인데요. 키움증권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왼쪽 위쪽 보시면 파란색 실선이 반도체 업종 지수고 조선업종 지수가 이제 붉게 형성되고 있죠. 조선업종이 엄청나게 올라간 다음에 꼭대기에서 약간 살짝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도체 업종 지수는 최근에 그렇게 못 오른 조짐이 보입니다. 그 위쪽 상단 오른쪽 보시면은 외국인 반도체 순매수 쭉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파란 색깔. 그런데 외국인 조선 순매수가 많이 올라가다가 급격하게 외국인들이 조선을 이렇게 팔고 있는 모습이 최근에 보이고 있죠. 1월부터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은 조선업종에 대해서 급격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왼쪽 하단에 보시면 개인의 반도체 순매수는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비중을 줄이지 않고 있고요. 개인의 조선 순매수가 급격하게 올라갔죠. 붉은색 보시면 개인들이 조선주에 대해서 급격하게 들어올렸다 볼 수 있겠고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개인 반도체 순매수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요즘에 좀 주춤한데 기관의 조선 순매수도 역시 계속 빠져내려가면서 약간 반등을 주다가 다시 빠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수급적으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들어올리고 외국인은 급격하게 팔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도 좀 주춤하면서 결국은 천천히 기관들도 다시 한번 비중을 줄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개인이 조선업종에 들어갔다라고 이때 짐작은 됩니다. 수급을 보시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 쪽과 관련된 부분들은 역시 뭐 수급이 개인들이 빠져나가지는 아직 않았다. 이렇게 보이는 측면이고요. 역시 글쎄요. 외국인들이 이제 반도체 순매수를 어떻게 늘릴 거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그런 것들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관들은 최근에 작년 말부터 반도체 쪽의 순매수가 꽤 이어지면서 많이 빼진 않고 있고 추가적으로 더 사진 않고 있지만 작년 연말 이후에 산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어느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로 한번 같이 보시죠. 자, 뭐 오늘 뭐 먹는 이야기가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라이브 댓글창에 보면 갑자기 가야 밀면도 나오고 뭐 이렇게 쭉쭉쭉 먹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보이네요. 하나오션은 무조건 조심해야 된다. 근데 최근에 또 주가 좋았잖아요. 하나오션, 하나그룹들이. 그렇기 때문에 방산과 더불어서 또 MRO 관련해가지고 한화오션도 주가들이 좋았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서 또 빠지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방산이라든지 조선이 아직 죽진 않았는데 특히 이제 오늘 방산 같은 경우는 또 상당히 강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제 많이 오른 섹터들이 좀 글쎄요. 공매도 시작을 다시 재개를 앞두고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슈도 있었지만 주가 빠진 듯 하다가 오늘 또 올려줬거든요. 현대로템 보세요. 완전 오늘 급반등 주지 않습니까? 10% 이상 급등을 하는데 그런 것들도 흐름들이 개별적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IT들이 또 귀환하면서 이렇게 방산과 조선의 자리를 또 반도체 IT가 2분기 접어들면서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을 것인가 이런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섹터입니다.
유리기판 시장 개화 기대감 등의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현대차증권이 보고서를 통해서 유리기판이 기존 패키징 대비 갖는 장점은 대면적화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실리콘 인터포즈의 대체로 인한 비용적인 우위와 미세 회로 구현, 그리고 열 효율성 우수 등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건 뭐 대부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고요. 이에 따라 앱솔릭스를 필두로 삼성전기, LG이노텍, DMP 등 국내 여러 업체들은 양산을 위한 캐펙스 진행 중에 있고 일부 팹은 시제품 양산을 앞두고 있고 분명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한다면 시장은 크게 개화할 것이다라고 현대차 증권에서 리포트를 썼습니다. 특히 필옵틱스에 대해서 TGV, 그 다음에 싱귤레이션 등 글라스 기판 관련 핵심 공정 관련 장비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고 국내의 고객사에 이미 관련 장비를 납품하면서 밸류체인 내에서 가장 빠른 글라스 기판 매출이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R&D, 파일럿형 매출이 인식될 것이고 향후에 매스 프로덕션에 대한 고객사의 투자가 본격화된다면 본격적인 장비 납품이 이루어질 거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캠트로닉스가 주가가 꽤 가장 대장주처럼 움직였습니다. 많이 올랐죠, 캠트로닉스. 현재 유리기판 공급망 내에서 캠트로닉스 밸류체인이 매우 낮은 수준이고 필옵틱스는 지난해 실적 기준 PER 87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JNTC 적자인데다가 시가총액이 1조 257억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캠트로닉스가 좀 매력적인 가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캠트로닉스가 주가가 오늘 많이 올랐는데 캠트로닉스는 그동안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낮은 성장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저평가되어 있다고 현대증권은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는 유리기판 공급망 내에서 핵심 벤더로서의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현대차증권 리포트가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유리기판 밸류체인 정리인데 한 장 장표에 다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유리 원장, 레이저 가공, 습식, 식각, 메탈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뭐 구리 도금 등등 CMP 쭉쭉쭉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종목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고요. 구체적으로 종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YC캠 같은 경우도 뭐 소재 측면에서는 약간 독점적인 뭐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리포트가 예전에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중심으로도 같이 한번 스타디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약간의 시간 아직 필요할 것 같아요. 방향성은 분명하게 그렇게 잡고 가는 것 같고, 다만 시간은 올해 하반기 이후에 좀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어떤 회사가 제대로 좀 세팅을 할지는 하반기 이후에 좀 구체화될 것 같다. 그래서 상반기에 주가가 또 조금 많이 오른다면 약간 또 덜어냈다가 하반기에 확인한 뒤에 접근해도 그렇게 시간적으로는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주가가 너무 빨리 오르는 것도 약간 경계할 필요는 있겠다. 예, 물론 뭐 어떤 뭐 뉴스라든지 그다음에 리포트에 따라 주가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도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데 약간 좀 빠른 것 같다.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그래서 가는 방향을 보고 일부 좀 반응을 하는 정도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 뷰티풀 엔젤님께서 부장님도 맛있는 거 드세요. 아까 뭐 먹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저녁에 저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갑니다. 네, 맛있는 거 먹으러 갑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섹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섹터는 역시 조선 방산 쪽인데 약간 좀 방산 쪽은 역시 오늘은 상당히 좀 괜찮았어요. 뭐 현대로템 등을 포함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다음 한국항공우주 등등 괜찮았고, 좀 아쉬운 것이 이제 LIG 넥스원이 수급이 조금 외국인 수급이 어제와 더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보시는 상황인데, 언론에 따르면 한국 정부 방산업계 관계자 12명으로 구성된 한국 대표단이 지난 5일에서 6일까지 캐나다 오타와를 찾아서 캐나다 측의 K9 자주포와 잠수함, 훈련기와 로켓 발사 시스템 등의 공급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구체적인 회사명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한화오션, HD현대 등이 대표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잠수함 사업과 관련 하나오션은 빠른 납기와 현지화 전략을 내세운 가운데 정성균 하나오션 특선 해외사업 단장이 오타와 시티즌과 인터뷰에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대해서 계약이 체결되면 6년 안에 납품할 수 있다고 인터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캐나다에 K9 자주포를 제안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간접 화력 현대화 사업을 진행 중인 캐나다 군 당국에 미국산 포병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무기 시스템을 제시했다라고 알려집니다.
자, 아울러서 미국과 조선, 한국의 조선산업협력기대감, 유럽 방위비 증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오늘 작용했고요. 종목별로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개별적으로 주가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조선과 조선기자재가 일부 움직이긴 했는데 조선주는 상대적으로 조금 최근에 힘이 없죠. 삼성중공업도 어제 상당히 많이 올랐었지만 종가 무렵의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고 오늘은 또 마이너스권으로 내려가는 등 일부 이제 삼성중공업도 좀 아쉬운, 어제는 좋았지만 또는 좀 아쉬웠지만 다른 한화오션이라든지 다른 종목들은 또 오늘 오전에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모습도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폴 마이너님 말씀대로 폭스바겐이 또 군수공장 그런 것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오늘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시장에 오늘 상당히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자, 방위산업 관련해 갖고 그 다음 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이제 리스크 앤 리턴이라는 플랫폼에서 올려주신 자료인데, 라인메탈이라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나토와 EU의 방위비 지출 시나리오 관련해서 25년부터 30년도까지 이렇게 지출 시나리오가 되는데, EU가 현재 GDP의 2%를 국방비에 지출 중에 있는데 향후 5년간 2.5%, 3%, 3.5%로 올렸을 때 지출 예상 금액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을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잠재적인 주문량이 많이 늘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표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유로피안 디펜스 스탁스. 그러니까 이제 유럽 쪽에 이 방산 관련된 주가들의 흐름이죠. 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올라갔죠. 100% 이상 올라간 종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라인메탈 같은 경우도 지금 83% 주가 올랐네요. 그리고 레오나르도 같은 경우도 73%, 그리고 탈레스라든지 67%, 그다음에 사브 같은 경우도 55% 쭉쭉 올라갔습니다. 사실 주가 흐름이 상당히 유럽 쪽에서는 방산 관련 주가 지금은 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도 섹터로 이야기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역시 차트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 즉각적인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8천억 유로, 약 8,420억 달러 규모의 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EU 정상들의 긴급 정상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 유럽의 국방 예산 증가 전망이 커지면서 스탁스 유럽 항공우주 방산지수가 지난 월요일에 8% 급등을 했었고요. 5년 만에 최고의 하루 성과를 기록하기도 했다는 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방산업종이 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유럽 쪽도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볼 수 있죠. 자, 이 자료는 BB 리서치라는 쪽에서 자료를 올려주신 자료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섹터는 아이폰 출하량 전망치 하향 속에 애플이 약간 조정을 받으면서 일부 관련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LG에너텍이 꽤 많이 빠지기도 했는데, 자, 지난밤 미국 증시가 CPI 둔화 속에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영향 등의 기술주들이 상승을 나타냈지만 M7 종목 중 유일하게 애플이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1.75% 빠졌는데 급락은 아니지만 모건 스탠리가 애플에 대한 목표 주가를 275달러에서 252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에릭 우드링 애널리스트는 애플이 AI 기능이 포함된 시리 업그레이드를 연기하면서 아이폰 출하량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고 리포트를 쓰면서 아이폰 업그레이드 주기를 단축시킬 기회가 줄어들면서 점진적인 개선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25년 아이폰 출하량이 2억 3천만 대로 전년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26년도에는 2억 4,300만 대로 6% 성장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한 점도 애플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고요. 올해 제품 원가가 2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에 따라 26년도 회계연도 애플의 매출과 EPS가 각 5에서 6%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는 리포트를 썼고요. 애플이 관세 영향 완화를 위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포괄적인 관세 면제를 받지 않는 한 완전히 상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약간 보수적인 분석 자료를 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LG에너텍, 스피인코리아, 덕산네트워크스, 영풍 등 일부 아이폰 관련주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중심으로 오늘 애플 목표 주가 하향 조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 자료는 제가 분석한 해석한 자료를 다시 올려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시간상 말씀을 못 드리고요. 3프로TV 앱에 들어오셔서 내용 관련된 리포트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앱에 3프로TV 신의 자료실 들어가시면 거기 안에 제 원고가 있으니까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걸 가지고 오늘 근데 LG노텍은 너무 심하게 빠지더라고요. 뭐 그거가 그렇게 많이 주가를 그 정도 많이 뺄 자리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여튼 관련들이 오늘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섹터로 넘어가겠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북의 스파이웨어 포함 앱 발견 소식 등의 보안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미국의 사이버 보안 회사인 룩아웃에 따르면 북한 당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해킹 그룹 APT37, 왜 아파트죠? APT37이 새로운 형태의 스파이웨어를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룩아웃의 보안 전문가인 알렘다르 이슬라모글루가 공개한 북한의 APT37의 새로운 스파이웨어 발견한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과 연결된 해커 그룹이 안드로이드 스파이웨어를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 업로드하고 일부 사람들을 속여서 해당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도록 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전일 금융보안원은 다시 개인 금융 정보를 노리는 국가 배후 해킹 조직의 악성 코드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전해지죠. 특히 이제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관련 문서로 위장한 악성 코드를 악용해 금융 소비자 정보를 탈취하고 단말기를 장악하는 공격이 발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상원 금융보안원 원장은 국가 배후 해킹 조직 표적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서 금감원 침해 위협 분석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금융권 위협을 분석하고 해킹 조직 공격 전술 및 악성 코드 패턴을 연관 분석하는 등 위협에 대비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약간 뭐 테마성이긴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보안주가 일단 주가들이 올라왔다 볼 수도 있겠죠. 자, 보안주는 좀 이렇게 들쑥날쑥하죠. 이렇게 정확하게 뭐라고 딱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렇게 뉴스들이 한번 나오면 보안주가 움직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다고 해서 또 갑자기 보안주가 또 막 실적이 막 좋아지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안주 같은 경우는 주가들이 좀 올라갔다가 다시 또 제자리 걸음하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테마적인 움직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센즈랩 같은 경우는 딥페이크 탐지 솔루션, 페이크 체크 수익화를 통한 실적 개선 목표 발표 소식이 전해지면서 센즈랩 같은 경우는 오늘 상당히 좀 눈에 띄게 시장에서 눈에 띄게 보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죠. 자, 보안 문제는 꼭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렇게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시면 역시 보안 문제는 항상 중요합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요. 보안 이슈는 개인이 각각 스스로가 잘 보안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중심으로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 섹터입니다. 미국의 양자 컴퓨터 기업인 D-Wave가 물질 특성 계산 양자 우위 달성 소식 속에 미국의 양자 관련주 급등 영향으로 양자 암호 관련주가 오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현지 시간 12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양자 컴퓨팅 기업 D-Wave는 과학 저널 사이언스에 발표된 논문에서 자사의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전통적인 컴퓨터로는 불가능한 자기 물질, 즉 자석처럼 자성을 가진 물질의 시뮬레이션을 달성했다 주장했다 전해지는데 D-Wave의 양자 컴퓨터가 자성을 가진 특정 물질이 어떻게 반응하거나 변화하는지 등의 특성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예측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D-Wave는 자기 물질의 시뮬레이션을 20분 내에 완료했고 이는 미국 테네시주에 위치한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의 슈퍼컴퓨터로는 약 100만 년 걸릴 작업이라고 강조를 했다고 하죠. 자, 이런 소식 때문에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테마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죠. 그래서 간밤 미국 증시에서 아이온큐 16.68% 급등했고요. 퀀텀 컴퓨팅이 14.59% 급등, 아리캣 퀀텀도 13.38%, 리게티 컴퓨팅이 11.18%, D-Wave 컴퓨팅이 8.18%, 실스크가 7.31% 양자 컴퓨팅 관련주가 급등을 보였습니다. 테마성이죠. 자, 아울러서 전일 국가양자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을 양자전략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자, 그 다음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부에서 발표한 양자 컴퓨터 관련된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디지털 넘어 퀀텀의 시대로 2035년까지 양자 경제 선도국 도약한다는 이런 정부 발표 자료가 있습니다. 정부는 양자전략위를 통해서 지난해 발표한 양자과학기술 육성체 퀀텀 이니셔티브를 본격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고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양자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서 100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 등 7천억 규모의 대형 플래그십 사업을 추진하고 차세대 선도기술 선점을 위한 경쟁형 R&D 체제도 도입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LG유플러스는
ICTK와 함께 양자 보안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AI 에이전트 익시오를 비롯한 모바일 서비스의 보안을 강화한다고 밝히기도 했죠. 그래서 이렇게 테마성 움직임들이 오늘 역시 양자 컴퓨터 테마군으로 수급이 좀 몰리기도 했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보면 뭐 테마주가 많이 오르는 것은 시장의 퀄리티, 그러니까 약간 질이 썩 좋다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정상적으로 어떤 베이스를 가지고 펀더멘탈리 좋은 회사들이 움직이는 시장과 또 테마성으로 주가들이 막 활개치는 시장은 약간 퀄리티 측면에서 좀 다르다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일부 테마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약간의 외부 변수 매크로 지표에서 그런 뉴스 영향 때문에 주가들이 조금은 종가 무릎에 좋지 못했다 이런 것들까지 알려드리는데 미국이 아까 말했던 뭐 셧다운 관련된 이슈는 과거에도 그랬고 다소 조금은 그것 때문에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렇게 오래 가지 않고 대부분 다 그때가 또 아주 좋았던 매수 기회로 됐던 적이 많았다는 점도 우리가 상기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만 아침 저녁으로 환절기이기 때문에 감기들 조심하시고 내일도 웃는 얼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I see you.